네, 다음 이야기는 이거 제목이 뭘까? 금기 스토리. 잠수부들의 금기 숫자 차례네요.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이야기를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100% 실화입니다. 보시는 분들 나름이시겠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을 할 때였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저야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저야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가 나고 뚝 만들러 가야 되고 오히려 제가 더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멈출 생각이 없이 계속 오는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에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니 차들이니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딸려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제일 급한 건 없어진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나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색 작업은 계속됐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이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고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박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박병장님, 왜?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아이씨, 어딘데? 제가 그 위치를 노를 저어서 보여주자 박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네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래 가자. 아닙니다. 건져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나 보는 게 야이! 내가 가자면 가는 거야. 박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했고 저는 그냥 건져나 보자는 얘긴데 아니라고 오기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야 일병이라서 뭔 힘이 있겠습니까?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죠.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데 박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에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병장인데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을 복구하는데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병장이 담배 한 대를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 몇 명과
모여서 담배를 피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려니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심한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각자 이동해서 일을 마치고 부대를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뭐 좋다고 뽀글이를 먹고 담배 피우고 하다 내일도 수색 작업이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 멀리서 떨어져 갔듯 말듯 이상한 기분이 든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 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어제 저한테 그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였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폈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난판에 말에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병장의 안색이 참득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야,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아,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어. 예.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게?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 비틀어져 있거나 옆으로 떠 있거나 그래야 돼. 근데 네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예, 그렇습니다.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을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글 읽는 분들도 나이 드신 어른분들께 물어보세요. 물귀신과 사람의 시체는 차이가 뭔지. 저도 물어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 얼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박병장 그 성에서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려고 하려고 같이 굴던 저를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못 건드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병정도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체 위치를 물어본 소방관이 어제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마를났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곳은 익사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로 놀러갈 때면 지나가곤 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혹시나고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 사고가 나서 몇 번이나 구술해도 익사 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올라온 글 중에 악어란 직업에 관련해서 올라온 적이 있죠. 악어란 분들은 수중에 있는 시체를 수거 전문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불문율 3가지가 있다죠. 첫 번째, 비 올 때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밤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지막이 세 번째, 서 있는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네, 다음은 중국의 금기 숫자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금기 숫자. 세계에서 면적이 4번째로 큰 나라 중국. 이 넓은 대륙에는 특별한 금기사항이 존재한다. 73세와 84세 노인들은 나이를 밝히게 꺼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공자가 73세, 맹자가 84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 중국 사람들은 성인들보다 자신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밝히기 꺼리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금기사항이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지? 한국에 떠도는 미신이네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떠도는 미신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두 번째, 갓난 아기를 무겁다고 하면 살이 빠진다. 세 번째, 길을 가다 칼을 주우면 누군가 다친다. 네 번째,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다가온다. 다섯 번째, 다리를 흔들면 복 떨어진다. 여섯 번째, 빨간 내복을 입 동네를 뛰면 시험 전날에 합격한다. 여섯 번째는 이거는 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을 보이지 않을까요? 변태로 보이거나? 어쨌든 일곱 번째, 시험날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여덟 번째, 개꿈을 꾸면 재수가 없다. 아홉 번째, 도둑질하고 그 집에 똥 싸면 안 들킨다. 열 번째, 쓸모없는 무덤자리를 여러 개 파면 주변 사람이 채우게 된다. 11번째, 생쌀을 먹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12번째, 사람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와서 화를 낸다. 13번째,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불길한 징조다. 14번째, 화장실에서 천장을 보면 귀신이 있다. 15번째, 머리를 문지방을 향하고 자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나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금기 스토리가 모두 끝났습니다.